네,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던노 시간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2차 때와는 명칭도 달라지고 고용 취약계층의 긴급피해 지원자금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가게도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신규 대상인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3차 재난지원금과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역시 노무사님도 전화 연결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조금 더 긴장됩니다. 이게 전화 연결하니까요. 아, 더 긴장이 되세요? 네. 한 해 동안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한 해 네. 좀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거의 마스크 쓰고 다니는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뭐 노무 상담 열심히 해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원금이나 이런 어려움에 대한 거 대처할 수 있는 것밖에 속에 못 들여가지고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덕분에 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자,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인데요. 네. 지원금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누가 네.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 네, 뭐 언론을 통해서 뭐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뭐 집합 금지 업종하고 제한 업종이 포함됐고, 그 다음에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예.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거리두기에 따라 지원금이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중단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예. 영업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업종에 대해서는요, 매출이 늘었던 줄었던 그대로 모두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집합 금지나 제한 업종 아니지만 이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이분들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사실 본인 소유의 뭐 그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그대로 지원받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피해를 본 업종별로 차등 지급한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고 네, 지급 네. 방식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급 방식은 세희망 저번에 우리가 지급됐던 세희망 자금 방식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예. 우리 이제 국세청이나 건강보험 등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이번에는 저번에는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 좀 혼란 상태를 많이 겪었는데 예. 좀 더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소득 감소나 증빙을 위한 특별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는 지급한다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예. 그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번에 발표된 거 29일 날 발표된 거는 대략적인 윤곽만 나와 있고요. 1월 6일 날 구체적인 사업 공고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1월 6일 날 사업 공고가 나오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대신해서 1월 11일부터는 안내 문자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개시함과 동시에 지급을 개시한다고 해서 1월 중으로 지급을 다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자, 노무사님 지금 3차 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상담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중간중간 계속 애청자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네. 1971번님인데 네. 3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기초생활 대상자는 지원금을 못 받나요? 취약계층이라 1차 때 전 국민 받고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기초생활 대상자 빠졌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좀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예. 소상공인들 위주의 지원금이 편성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일컬어진 고용보험 미가입을 하신 분들, 프리랜서 분들이 조금 집중돼 오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 저소득층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도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피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번 지원 대책에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자, 2183번님 집합 네. 금지 업종입니다. 사업자 12월 4일이고요. 집합 금지 12월 8일부터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사업자 12월 4일이라고 하면 12월 4일 날 그 개업을 하셨다는 그런 것 말씀으로 같아요. 예, 예. 이해를 될 텐데요. 제가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20년도에 올해 창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책은 사실 빠져 있어요. 1월 6일 날 사업 공고 나올 때, 그러니까 올해 20년도 그 5월 31일 이후에 그 창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 지난번 그 새희망 자금 때도 5월 31일 날 이전에 창업하고 6월에서 8월 중에 소득이 있으시는 그 신규 창업자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 창업하셨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월 4일 날 창업하시고 12월 8일 날 그 되셨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제 대상이 될지는 제가 조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아니군요. 네, 1월 6일 날 사업 공고될 때 20년도 예. 창업하신 분들 새희망 자금은 5월 31일 날 이전 창업자들에 대해서는 지원의 요건이 그때 나와서 지원이 예. 됐고요. 그 하반기가 이제 지금 하반기 그 창업하신 분들이 이 문제일 텐데요. 거기에 대한 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1월 6일 날 나올 거라고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4988번님께서도 올해 6월에 창업한 식당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네. 이것도 역시 1월 6일. 그렇죠. 예. 1월 6일 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예. 새희망 자금이 5월 31일까지로 끊어줬듯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만 포함했듯이 예. 이번에도 1월 6일 날에도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 이전 창업자들만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 4471번님께서는 1월에 개업한 일반 업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2020년 1월 개업이 하셨으면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폐업하신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0606번님 지난번에는 소상공인 폐업자도 지원을 해줬는데 네. 저는 11월 폐업자입니다. 이번에도 폐업자 지원이 되는지요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지난번 폐업하셨다고 하셨을 때 지원받았을 때 폐업 점포 제도원 장려금을 지원받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이 지원금이나 새희망 자금이나 지금 지원금이나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업종에만 지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이미 폐업하셨다고 하시면 못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폐업 소상공인 제기 제도전 장려금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올해 시행돼서 50만 원을 지원해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폐업하셨다고 하시면 폐업 점포 장려금 요걸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도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까? 네네, 그 긴급 고용 안정 2차까지 있었죠. 이번에도 역시 특수형태 종사자분들과 프리랜서 분들은 최대 100만 원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앞서 1, 2차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50만 원을 직접 지급해 드릴 거고요. 지원받지 못하신 분들 미수혜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미수혜자들은 2월에부터 신청받아서 100만 원을 2, 3월 중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요건이 말씀을 드리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12월 또는 내년 21년 1월 소득이 비교 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하셔야 돼요. 예. 이 비교 기간은 항상 5개 중에 택일하게 돼 있습니다. 19년 연평등 소득이거나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10월이나 11월 소득 중에 택일하셔서 가장 유리한 것을 고르셔가지고 25%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는 걸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CNRID 쓰시는 분은 계속 지금 여러 의견들 많이 들어오는 게 창업 관련입니다. 올해 9월 창업 집합금지 업종입니다. 지원 가능할까요?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기준 시점을 가지고 그 이전에 창업하신 분들만 지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새희망 자금 때도 2020년 5월 30일 이전 창업을 하신 분들이 실제 지원 대상이 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2월 29일 날 종합대책이 나왔으니까 그 이전에 어떤 이전에 창업하신 분들만 대상이 될 거다. 예. 그래서 하반기 제가 조심스럽게 그냥 예상을 해보면 5월 30일 이후에서 하반기에 창업하신 분들도 지원이 될 텐데 그 하반기 중에서도 뭐 9월, 10월까지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 9월 10일까지는 네,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에는 5월 30일 이전 창업하신 분들이 6월, 7월, 8월 3개월간의 소득이 있으셨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소득 감소 일반 업종이라고 하면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 이전에 창업하신 분들까지만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자, 9636번님, 1632번님, 두 분 모두 그 개인 택시 사업자라고 하시는데, 네네. 이번에 지원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4차 추경 때 지원한 개인 택시 분들도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예. 매출 그 일반 업종이시니까 매출 감소만 입증이 되시면 예. 네, 당연히 지원됩니다. 예, 일단 뭐 중요한 건 매출 감소분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 감소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예. 네. 저번에 한번 해서 받아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긴급 지원에서 제외됐던 방과 후 학교 강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도 이번 지원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네네.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아, 네, 뭐 저기 방과 후 학교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다 아실 거고요. 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요양보호사분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 돌보미를 비롯한 가사 간병 서비스나 그 뭐 장애아나 노인 돌봄 서비스,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내년 1월에 사업 공고하셔가지고 신청 접수를 거쳐서 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네, 지금 당장 지원 받으실 수는 없고요. 1월 사업 공고해서 신청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2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50만 원을 해서요. 네. 지금 택시기사분들도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신데 네. 5198번님 법인 택시의 그 대상과 지원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아, 예. 법인 택시 기사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말씀드리면 1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 내로 지급을 할 예정이라서 지급 시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예. 사업 공고 예정일인 1월 6일 기준으로 해서 1월 6일 기준으로 법인에 소속된 기사분들이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10월 1일, 올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1월 6일까지 계속해서 근무하고 계셨어야 돼요. 네, 그거는 또 요즘에 워낙 어려우니까 매출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가 지원 대상인데 요거는 다 통과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발표할 때 다만 아까 말씀드린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공고일까지 뭐 1월 6일까지 연속해서 근무해야 된다는 이런 요건들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공고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1차 때 뭐 지원금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별도 소득 감소 확인 없이 그냥 바로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예스 창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준이찬이 파파님께서는 가게가 3개라 적자도 3배인데 지원금은 저번처럼 한 번만 주나요? 각종 세금이며 보험료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업장마다 낸다고. 예, 맞습니다. 뭐 사업장별로 다 구분해서 세금은 다 별도로 내고 있으실 건데요. 예. 아무래도 그런 요건들이나 그런 건 세희망 자금 때에 대해서 그대로 끌어온다고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그 지급했던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그대로 다 지원될 겁니다. 네. 아, 예.
5051번님, 이번에는 돌봄 쿠폰이나 초중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없나요?라고 하셨거든요. 아, 네. 이번에는 사실 저번에 이제 그 관계부 합동해서 이제 그 보면 뭐 간접농업이나 서비스 이용가차 부담 완화 이런 내용은 있는데요. 예. 뭐 쿠폰의 지원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돌봄 부담 완화라고 해서 약 2천억 정도가 포함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그 쿠폰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없었거든요. 예. 네. 추후에 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네. 1061번님, 저희 아버지는 차량으로 이동하시면서 칼을 갈아서 수입을 얻는데 식당들이 폐업이나 영업이 안 돼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힘드신데 해당이 될까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사실 왜냐하면 이분 이제 그 차량 이동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셔야지 행정망에 이제 그 저희 끌어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지만 뭐 따르게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만 하셨다고 하시면 뭐 저번에 세희망 자금에서도 안 됐듯이 이번에도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은 가능한 그렇죠. 거고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시면 예. 우리가 그 간이 가세자로 다 별도로 분류돼 있어가지고 그 매출 감소를 추후에라도 확인하거나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될 수 있는데요. 예. 전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은 분 같으면 그 지원도 조금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0127번님, 레미콘 차량 지입차입니다. 이번에 해당되는지요?라고 하셨거든요.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분에 들어간다고 하면요. 예. 이번에 신청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1차, 2차 때 받으셨다고 하시면 예. 대상이 되십니다. 6530번님, 건설 일용직은 되나요?라고 하셨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임금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나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이 돼 있고요. 예. 일용직 근로자분들에게는 이제 지원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이건 아까 뭐 처음에 소개드렸다시피 그 우리 뭐 전 국민에 대한 뭐 저기 지원금에 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군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4만 원. 회계